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었던 고인돌이라는 무덤, 고인돌은 무덤이라는 선입견을 없애주는 우리 신화 시대 예. 그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는 것 중에서 아마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기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하추동 사계절의 일출 방향으로 고인돌이 이렇게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고인돌은 하지 방향 일출, 60도 방향 일출을 하고 네네. 이렇게는 90도 방향 일출을 하고 이렇게는 동지 방향 일출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방향에서 해가 뜨는 거를 실제 이거는 송암마을이 있는데 네. 송암마을에 있는 유적을 여기다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돌로 그래서 하나, 둘, 셋 저기까지 연결되는 지금 여기서도 저기 사지에서 해가 뜨는 걸 관측할 수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예. 이건 춘추부 때 저기 새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돌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 돌하고 이쪽 돌을 합치면 이쪽에서 지금 동지대 해가 뜨게 돼 있는데 예. 지금은 요 사이에서가 뜨는 거예요. 아, 동지가 안 돼서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창에 있는 고인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원 후로 넘어가면 저기 멕시코에 있는 그 피라미드 구조도 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천문관 추라치도 관측해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맞아. 문화적인 유산이고 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아직 이제 그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니 그럼 논문을 쓰세요. 그런 논문들은 다 써져 있습니다 지금. 써져 있어요. 예. 아, 근데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해양 문화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해양 문화가 주요 문화였거든. 계획 문화보다 떠다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해양 문화를 하는 데에서 계절풍의 변화를 축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했고, 예. 그 다음에 농경 생활을 하는 데서도 계절의 변화를 찍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고인돌로 그 추나스톰을 관측할 수 있는 이런 관측 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고인돌 옆에 가면 이제 좀 고인돌 마을 같은 유적이 더 있는데, 네네. 이제 요즘으로 하면 기상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이제 추정 사항이고 여기는 과학적인 상황입니다. 잠깐만, 이거는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거는 축소해 놓은 거고, 네네. 이거는 실제 항공사진이죠. 그래서 여기 고창에 있는 고인돌들은 무덤의 용도라기보다도 과학적인 용도로도 이렇게 쓰였다, 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아다시피 이제 고인돌이 BC 1000년도 청동기 시대 부족장의 무덤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아닌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 데이터가 이제 미국 해양대기국이라는 노아라는 저기 정부기관에서 만든 빙하기와 간빙기 해수면 변화도입니다. 그래서 14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한 120m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빙하기가 됐다가 그 지금 1만 2천 년 전에 최저점에 갔다가 120m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지금 한 6천 년도, 6천 년도는 한 6m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내려갔다가 3천 년도에 거진은 한 10m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거진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해수면 변화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방주라는 그런 홍수 신화가 많이 탄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 성경책에 뭐 노아와 홍수는 뭐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BC 1000년도로 하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수면이 현재 해수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현재 해수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고인돌의 위치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3000년, 뭐 6000년 정도 가면 해수면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왔던 변산반도 여기 바다 해변가입니다. 거의 있잖아요. 나 변산반도 좋아하는데 우리 바다 안 봤는데. 네, 이거 다 바다입니다. 이렇게 다 바다, 군산까지 다 바다 있고 고인돌 위치가 다 해안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점들이 고인돌 위치고 이 자료를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지식 포탈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를 여기다가
요만한 전자사주를 한 2,000장을 붙여갖고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이렇게 다 해안가에 있고 이거는 이런 현상 이게 해발 20m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인 공통 특성입니다. 아, 그러겠지. 예. 바다가 이제 저기- 이렇게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당시 해수면을 재현해 놓으니까 고인돌들이 여기도 다 바닷가로 있죠. 예, 예. 지금 이해가 되죠 이제.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상황을 하면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은 거는 선생님도 알다시피 해안가나 그렇지, 강을 끼고 있는 데가 그렇지. 있죠. 물이 있어야지 사니까. 토끼 잡으러 우리가 산을 가느니 바다에서 그렇지, 주워먹으면 그- 아,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해안가에 생존하기 위해서 고인돌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활에 도움으로써. 아, 오케이. 왜냐면 자연재해, 뭐 물로 인한 자연재해, 풍수재해에 대한 뭐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다든가 이런 재해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버팀목이 고인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대에 이제 BC 청년들하면 이런 상황인데 네. 똑같은 시대 상황이면 여기도 고인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근데 고창은 고인들이 많은 게 그 당시에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여기 고창이 높을 고에 평평한 평차, 여기 들어버릴 평차 이런 식의 개념이고 높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존하기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적어도 6천년에서 한 1,000년 정도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고창은 굉장히 살기 고창이 그러니까 보통 그 한글의 그 뜻으로도 고창은 잘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된다고 아까 예, 원래는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유배 온 사람들이 탈출처로 일로 많이 왔어 고창으로 고려 시대까지 많이 왔고. 아니야. 여기 땅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 여기 땅도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창은 좋은 땅에 그 아무데나 그 높을 곳 아무튼 한글의 뜻이 그 부분은 저쪽이가 제가 뜻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당시에 신석기 시대 때 이제 밤하늘을 재현을 한 건데 네. 이거를 재현을 해서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들을 매핑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매핑을 했을 경우에 지금은 이제 북극성이 작은 곰자리 알파벨인데 네네. 그 전으로 가게 되면 암흑에다가 용자리 알파벨에다 또 암흑을 합니다. 이렇게. 네네.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는 암흑이죠. 근데 여기에 됐을 때 가장 밝은 별이 북두칠성입니다. 하늘의 중심에서 이렇게 도는 건데 북두칠성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제 칠성사상이라든가 칠성마을, 칠성암 뭐 이런 것들이 칠암 뭐 이런 그 칠과 관련된 북두칠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우리에게 보편화된 게 이런 원인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두칠성이 이제 주변에서 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북두칠성이 이제 일종의 임금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임금님의 자리에 있는 게 세계 최대의 고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삼원 시대, 조선 시대에 삼원 사상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고창을 배고 있는 고인들은 고인들 시대 때 그와 유사한 철학 개념을 가지고 고인들을 만들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중심에 해당하는 7개의 고인들이 있는데 그 고인들이 이제 저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세계 최대 고인들이라고 하는 운동에 있는 고인들입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한 20년간 갔지만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근데 천문도로 매핑해보고 해보니까 그럼 하늘나라 임금이 있으면 왕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이건 눈, 코, 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남자를 예, 닮은 예, 고인들, 이건 여자를 닮은 고인들이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고인들은 위를 이렇게 높습니다. 예. 근데 이 고인들은 뒤로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남녀의 고인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모양새의 변화는 좋지만 무게나 어떤 거에 어떤 평등점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고인들 사이에는 아들 딸에 해당하는 고인들이 있어요. 중앙 정도. 그리고 이 중앙에 이제 하늘나라의 임금이고 왕비가 사니까 주변에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고창의 전설에 이제 그 마고가 그 수호장수를 위해서 고인들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까? 네. 마고 전설에. 근데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는 마고가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옷을 벗어주고 예. 고인들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강원도에는 이고지고 가다가 만들었다는 고인도 있고 예. 화순 같은 경우는 발로 차가서 만들었던 마을 저기 흉리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서 있는 형태의 수호장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가서 또 보여드릴 건데 사람 얼굴이 제대로 조각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근데 이쪽에 누워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이름으로 하게 되면 천하대장군과 지하의 장군이나 예, 뭐, 예. 출연도 가능한 이런 철학이 고인들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중심 왕궁을 중심으로 그 고인들 유적지에 굉장히 많은 고인들이 세계 최대로 집중되어 있는 고인들 유적이 있고 그 주변에 거기에 있는 고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이 발이 없는 형태
이렇게 돌만 맞춘 형태 고인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외부 쪽 신하들이 사는 개념에서 이제 태미원에 있는 고인돌들은 발이 이렇게 있어요. 발이 서 있는 게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쪽에 보면은 해가 저 사이로 충분 때 저 사이로 해가 뜹니다. 아, 저기 성성에 있는 고인돌, 이쪽에는 이제 북방식 고인돌 유명한 도산에 있는 고인돌인데, 그 당시에 고창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쨌든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모든 걸 대처했다고 저는 발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쯤 얘기했던 이제 이런 이런 특성들이 이제 고인돌 시대였지만은 어느 정도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고인돌 문화를 만들지 않았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과학이 가능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 시대에도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예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 당연. 네, 가서 보시면은 그런 특성을 표현하세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고인돌에 대한 새로운 수설과 학문을 정립을 해서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차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밤안에 칠성마을 칠성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북두칠성을 이렇게 어디? 바닥에 북두칠성을 만들어놨고 그랬네. 예. 오 그러네요. 여기에는 이제 윷놀이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우리 신학시대 얘기라면 이제 환웅시대 때 윷놀이가 개발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밤하늘의 천문 관측 상황하고 요 상황이 다 거치기 비슷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고인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에 떨어져 보면 이제 예쁜 여자의 얼굴이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이 이쪽 왼쪽 주변에 있는데 그런 특성을 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 자 여기에 여자의 얼굴이 저도 보이네요. 아 옛날에 윷놀이판은 이런 거였구나.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고인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호장수라는 고인돌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고인돌 시대 때의 수적인 특성들은 눈은 조각을 하고요. 코는 보통 자연적인 그 바위의 선을 살립니다. 그리고 입은 이렇게 빠냅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도 이렇게 안각이 돼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이렇게. 그러네. 그리고 아까 전에 여왕고인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한 그리고 이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분석한 거고 이런 호랑이 비슷하게 닮은 것도 있고 부엉이 닮은 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그거야. 그리고 요거는 작가가 와서 권군이라는 작가가 와서 이제 내산리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에 있는 고인돌을 보고 자기가 느낀 거를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들 눈을 다 찾아냅니다. 귀신처럼. 그래서 눈이 동물의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사람의 그리고 그릇이니까. 여기 이렇게 눈이 다 동물상에 있는 그러네요. 이쪽도 마찬가지 동물상입니다. 고래로 보이네 나는. 여기도 이제 꽤 유명한 고인돌인데 이렇게 이마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사람 얼굴이 있고 이거는 이제 거진 피카소의 견지카급에 해당되는 고인돌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요 다음 면에서 본 거죠.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창 고인돌 특징은 이제 어떤 예술성도 표현이 돼 있고 이 고인돌처럼 좀 해학적인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았던 고인돌 시대의 사람들은 무슨 원시인처럼 우거우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우수했던 사람들과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여기다 고인돌 전시장을 만든 이유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소대를 만든 거는 우리나라는 원래 그 소대. 그 토템이 우리나라는 새입니다.
그렇죠. 네, 그 중국의 맥족들은 곰이 토템이었고, 예. 그다음에 애족들 만주 쪽은 이제 호랑이가 토템이고, 네. 중국 동해안 용이 토템입니다. 예. 그러한 개념이 이쪽에 이제 표현되죠. 이거는 조금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나눠야 하는데, 뭐 전 세계의 신화 시대의 개념은 그 나라의 땅을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나 또는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관측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의 그 신상들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스의 뭐 그 제우스 헤라라든가 네네. 뭐 우라노스, 크로노스, 뭐 제우스로 이어지는 신화의 개념, 네. 그다음에 이집트의 태양신 나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 그 나라 땅의 모양을 담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화 시대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환웅의 차자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 그 환인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 환웅이 예.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예. 이렇게 환웅의 왕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호랑이 모양이 있고 예. 이쪽에는 이렇게 곰 곰, 모양이 예. 있습니다. 이쪽은 맥족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곰족이지 거기 예, 여기는 예, 호랑이 곰족이, 족에. 예. 이쪽은 호랑이족이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동이족들은 이쪽 세력입니다. 예. 여기 용을 접수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칠성각이라고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신선상이라든가 네, 호랑이 네. 타고 신선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우리나라의 신상은 그 호랑이와 같이 관련된 신상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고연돌 시대의 분포도 고연돌 분포도인데 네. 고연돌 분포도를 우리나라 땅에다 매핑하면은 이렇게 네. 됩니다. 아. 고연돌이 있는 지역에만 이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시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사실. 그리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삼조고 형상을 찾을 수 있고 금강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 봉황 형상을 찾을 수 있고 한산 꼭대기 가면 이렇게 세 머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작과 봉황과 예. 이 삼조고 네. 고고래는 삼조고를 토템으로 삼았고 네. 백제 마하는 이제 원래 그 봉황을 잡고 지금도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장 그래요. 봉황이잖아요. 그래서 꽤 오래되어 있는 토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천신족이라고 보통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고 새를 토템을 한 민족입니다. 치우천왕에 대해서도 설명 치우천왕에 좀. 대해서는 이제 환웅 형상의 뒷면을 보면은 네.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리부리한 눈이 있고 뿔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주 지역인데 예. 여기서 바로 난 치우천왕부터 뭐 금나라, 요나라, 청나라 예. 다 중국으로 해서 북경을 여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쯤이 베이징이죠. 예.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치우천왕 때 우리나라 땅이 제일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황ung 시대까지만 해도 여기가 마한 땅인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신라 시대 그 찌치원이 쓴 기록에 보면 중국에 보는 이제 일개문서의 상태사시 중장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록에 보면은 그 고구려는 마안에서 비롯됐고 예. 그다음에 백제는 번안에서 비롯됐고 신라는 진안에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안에 비롯된 데가 요동반도 오는산성입니다. 네네네. 여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근데 최초원이 우리가 역사에 띄우던 사만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네네.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게 왜냐면 인양반이 여기 정읍에서 실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당나라에 가서도 근무를 했던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인양반이 봤던 시절에는 예. 사만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다 그냥 우리나라 땅이야.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삼위태백의 땅이고 그래서 네. 이게 대흥안녕 산맥, 소흥안녕 산맥, 잔맥산맥으로 이루어진 삼위 큰 오케이. 그 땅이 인간이 살만한 땅이다. 오케이. 이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동반도 평강지구에서 번지는 이제 금동당식인데 새가 있고 이렇게 호랑이가 있고 곰이 있고 그다음에 용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단군 사만 시대 때 이제 해수면 좀 변화가 있으면서 이 요동반도와 상두반도에게 한 거리가 100km밖에 안 돼요. 여기 한 300km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당나라 그 북저기는 그 시안, 장안은 여기서 한 900km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남선북마라고 해서 북쪽에 이쪽 이게 여기는 이제 몽골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마베기 문화였고 이쪽 밑으로는 베가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배로 움직일 때 장안까지 가능이 산둥반도로 가거나 산둥반도에서 한반도 강화도로 오케이. 만드는 겁니다. 예. 그 해수면에 변해서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신라 시대의 수준은 닿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화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단군 시대 마지막에는 강화도에 단군의 전설이 있고 잃었던 이유들이 다 그런 해수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역사적인 왜곡이 되기 시작한 게 고구려 시대, 조선 시대에 제일 많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고조선은 신라 말까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본 놈 일제 치하 때 그냥 역사를 싹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선 시대 분서 경영을 4차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 그 책을 가진 사람을 죽였고 네. 그다음에 다 태웠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국유사가 남아있는 삼국유사가 고구려 시대 판본은 없습니다. 조선 시대 판본.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만이 있었는데 사만을 빼버린 거죠. 근데 그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선 왕조가 망할 때 마지막에 고종 황제가 나라 이름 한을 살린 겁니다. 그렇죠. 역사에 대죄를 지었는데 우리나라 민족사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조선 왕조가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의 그 정통성을 설립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망할 때쯤에 보니까는 자기가 봤으니까는 큰 한이죠. 네, 그쵸. 사만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대한이라고 해서 대한제국 우선표로 해서 우리가 나라 이름 한을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현재 있는 거고. 이쪽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한반도의 또 다른 신상 환인영상이라고 그러는데 환인의 여덟 아들 중에는 황후도 있고 호랑이 타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황해도가 이렇게 무릎을 접은 발이고 예. 해안반도가 이렇게 턱받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창은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대로 이 한인의 얼굴 이제 미륵이라고 보통 표현 미륵 방가상에 써먹기도 하는데 한인의 눈에 해당되는 거 변산반도가 코에 해당되고 새만금이 입에 해당되는 점. 그래서 이 근대에는 여기 원불교 네. 명광에서 원불교 여기서 발생했고 그다음에 보청교라든가 증상교 뭐 이런 대부분 저희 동학 이런 정신적인 문명은 대부분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요. 그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땅에서 오케이, 그렇지. 모든 것들이 나왔다. 예. 그래서 여기 고창이 갖고 있는 그 신화적인 요소라든가 문화적인 요소는 굉장히 오래된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정희 TV 김정희입니다. 저도 여기는 공부를 좀 해서 긴 저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진 다 찍었거든요. 감사합니다.